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색한 4인 지지배들의 시간. 어사지간입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이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 공간에 함께 참석해준 우리 댕댕이님이 계셔서 혹시나 소리가 들어가도 여러분 너그러이 무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재감 바로 드러내. 오늘은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조금 더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꺼내볼까 하는데 근데 단순하게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이런 것보다는 나에게 영화란 무엇인지, 나는 영화를 진짜 즐기는 사람인지, 내 인생에 남아있는 최애의 영화는 뭔지, 그리고 영화 안에서 유독 내가 신경 쓰는 포인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김씨님, 쿠리님은 영화를 자주 보시는 편이실까요? 김씨님? 네, 저는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쿠리님은 자주 보는 편이실까요? 저는 그냥 꽂히면 보는 타입. 아, 네. 그러면 각자에게 영화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제가 짧은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해요. 영화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한번 짚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영화는 정지된 이미지들이 아주 빠르게 이어지면서 움직임으로써 만들어지는 이런 예술적인 작품이죠. 그 시작은 정말 단순한 움직임의 기록이었는데 지금은 스토리, 감정, 음악, 미술, 연기까지 모든 예술이 다 들어가는 종합 예술이 된 것 같아요. 영화의 시작은 1890년대 후반 사람들의 일상을 찍은 아주 짧은 영상들이었는데 처음엔 말도 없었고 소리도 없는 무성 영화였다가 소리가 담기기 시작을 합니다. 색이 입혀지고 지금의 CG와 가상세계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의 이야기가 담긴 그런 예술작품이 됐죠. 불과 100년 조금 넘은 시간 안에 사람의 상상과 감정을 이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체가 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감정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기록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진짜 각자에게 영화는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김씨님에게 영화는 어떤 존재일까요? 때때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청소년 시절에는 취미였던 것 같고 성인이 된 후 영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공부였던 것 같고 학교를 졸업하고 현실을 살아가면서부터는 심심할 때 보거나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쿠리님에게 영화란 어떤 것일까요? 옛날에는 그냥 데이트 코스. 오. 요즘은 그냥 심심할 때 생각나면 보는 거인 것 같아요. 영화는 저에게 약간 지금 내가 어떤 상태를 비추는 약간 거울 같은 느낌으로 요즘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좋은 날 이런 영화를 보고 또 슬픈 날 이런 영화를 보고 또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무서운 거 보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기분에 따라서 영화를 찾아서 보는 것 같고 새로운 영화들은 요즘에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갑자기 떠오르는 거를 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예전만큼이나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요즘에 뭐 넷플릭스도 잘 되어 있고 그런 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럼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두 분은 영화를 얼마나 자주 보세요? 김씨님? 거의 뭐 그냥 시간 될 때마다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보시겠네요? 그렇죠. 한 번은 보죠. 한 번 이상은 보죠. 그럼 보통 집에서 보세요? 아니면은 극장파 이런 거세요? 이게 팬데믹이 솔직히 좀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그렇고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기 전과 후로 좀 많이 나뉘고요.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극장에 가서 보려고 했던 것 같고
왜냐면 큰 스크린으로 보는 거는 느낌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운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극장에 가서 많이 봤었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거리두기가 자연스러워지면서부터 이제 좀 발길이 좀 뜸해지면서 꼭 영화관 스크린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면 다양한 OTT 플랫폼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많은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집에서 많이 관람을 했던 것 같아요. 완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생각해보면 극장을 예전에는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작이 나왔다 하면 예매를 하러 자리를 찾아보고 했던 게 되게 습관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OTT를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예전에 OTT 이런 플랫폼이 잘 되어 있을 때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 영화보다는 어떤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이런 걸 더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거든요. 예능 이런 거를. 근데 지금은 영화가 진짜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혼자서 보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같이 누구랑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관을 가는 것 또한 그렇고 집에서 시청하는 것 또한 그런데 혼자서 즐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누군가 같이 뭔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기보다는 저는 영화는 오로지 그냥 영화를 집중하면서 감상하는 그 분위기나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것만 오로지 느끼고 싶기 때문에 혼자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쿠리님은 영화를 자주 보시는 편이실까요? 저는 거의 진짜 잘 봐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네. 그래도 없진 않네요. 친구들이 보자고 하면 봐요. 그러면 보통 새로운 영화를 보시겠네요? 저는 만약 영화관에서 본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가 나왔을 때 아, 약간 이거는 극장 가서 봐야 된다 이런 것만 가서 보고 아닌 거는 그냥 조만간 나오겠지 집에서 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공감이에요. 보통 시리즈 한 번 영화관에서 시작했거나 내가 그거에 대한 진짜 팬심이 크면 아까 김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큰 스크린, 네. 좋은 사운드에서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러면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보시는 것들도 있으세요? 있어요. 있긴 있으시고. 그 특점 받으러 갈 때. 그러면 이것도 아까 같은 질문이긴 한데 혼자 보는 타입 아니면 여럿이서 같이 보면서 공감을 함께 하면 좋겠다 타입? 웬만하면 친구 한 분이랑 가는 거 선호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 하면 혼자서도 봐요.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보면은 쿠리님이 영화관에 가서 보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가요? 저는 확실히 줄었어요. 영화관을 가는 게. 이게 시리즈 중에서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리즈가 아니면 나중에 OTT에 올라오면 그때 보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집에서 보더라도 요즘에 TV나 스피커가 워낙 좋잖아요. 가정용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나름 충분히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영화관과 비교는 안 되긴 하죠. 근데 또 비교 안 될 만큼 저는 집에서 보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제가 좋아하는 자세에서 좋아하는 거 딱 끌어안고 그 뭐랄까요? 그 여유로움? 방해 없이 딱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 무드를 만드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집에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한 몇 달 됐어요. 그 제가 조커 시리즈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거를 제 지인이 정말 좋은 자리를 예약을 해준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자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일반석 아래에 앉을 수 있는 뭔가 MVP 존? 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거의 그 침대 수준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은 너무 위에 있죠. 그 기준, 그러니까 그 자리 기준에서 너무 위에 있어서 그게 조금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포근한 느낌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해소된다. 네, 그래도 그거는 사실 자주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관들이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또 그 힘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간다는 게 또 일이기도 하고 그래도 한 번씩 이벤트 삼아 가는 거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메인 파트이기도 한데 나의 최인생 영화는 무엇이다?에 이제 들어갈 건데 김씨님의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있어서 인생 영화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아무것도 몰랐던 초등학생 시절에 우연히 TV에서 봤던 건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팔이 벌려져. 자동으로. 그렇죠. 그때 TV가 옛날에 뒤통수 엄청 튀어나온 TV였거든요. 그걸로 처음 봤는데 아무것도 몰랐는 정말 우연히 본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TV에서 딱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큰 배가 나오고 사람들이 배 안에서 막 파티를 즐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빠르게 바닷속으로 잠겨가는 배가 나오고 그 속에서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두 또 배우의 연기 또 그 영화 방식이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방식을 또 사용을 하기도 했고 해서 어린 아이가 좀 호기심을 갖고 보기에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게 장면들이 또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도 타이타닉을 보면 어린 시절에 제가 봤던 그 느낌이나 기억이 조금 더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성인이 된 후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알고 영화 이야기를 알고 나서 봤을 때는 더 많은 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2번, 3번 봐야 된다. 이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그 타이타닉 그 전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발굴됐던 막 그릇 이런 것들이 막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진짜 추천하고 싶네요. 왜냐면 거기 가면 그런 세트장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실제 그 계단 아시죠? 네, 그 계단도 있고 그리고 그 배의 옆쪽을 약간 재현해놔서 그 추웠던 날씨를 느낄 수도 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면 알수록 영화가 실화 바탕이다 보니까 네. 알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봐도 새로운 게 많고 막 지금도 막 사람들이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 거기에 타 있었던 승객들의 이름도 막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의 혹시나 하는 사연 같은 거나 이런 스토리 라인들을 보면은 되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워낙 충격이었던 사건이지만 그걸 또 영화로 되게 흥미롭게 재현을 잘 해놓은 부분도 있고 실제 촬영하는 장면 같은 거를 보면 실제 물을 아예 그냥 담궜더라고요. 이렇게 뿌리면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연출에도 한몫하지 않았나. 네.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최애 인생 영화. 좋은 것 같고. 혹시 그러면은 쿠리님의 최애 영화는 뭘까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제가 정말 찾아서 본 제 첫 번째 영화가 이웃집 토토로였어요. 너무 좋다. 귀여워. 이게 제가 한 6, 7살 때였는데 그 아버지가 되게 영화를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집에 이렇게 DVD가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웃집 토토로였어요. 지금 맨날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아마 약간 추억 때문에라도 제 최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 그 지브리 영화 네. 안에서도 저도 유달리 그 토토로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그 이유가 되게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담아놨고 그게 왠지 모르겠는데 현실에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와 여동생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아빠와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나이가 들어서 보면 아 저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네 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괴담들도 은근 많잖아요. 그거 고양이 버스 저승사자 버스가 그 메이가 실제 실종됐던 아이가 그 5월에 실종돼서 메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도 그 비디오 말씀하신 게 예전에 그 지브리 시리즈들이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온 비디오가 많았어요. 제가 샀던 거는 상하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1편, 2편으로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그걸 사줬는데 상하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눠져 있는 걸 모르는 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가 그때 같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나도 그거 보고 싶다 이랬는데 제가 하를 준 거예요.
오빠 보라고. 어린 마음. 뒤쪽만 나 두 개 있으니까 오빠 하나 줄게. 아, 그래도 귀여워, 순수해. 근데 없는 거야. 결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게 됐어. 근데 그게 생가치로였는지 아니면은 저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비디오 말씀하시니까 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웃겨. 저의 최애 영화는 아나스타샤입니다.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제가 정말 어린 나이 때 아마 비디오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봤는데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림체와 분위기예요. 지금도 종종 봐요. 거의 1년에 한 3번은 보는 것 같고요. 돌려가면서. 그 그림체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그림체가 아니라고 전 느꼈어요. 우선 배경들이,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 말고 그 뒤에 삽입되어 있는 배경들이 오일 페인팅처럼 명화 같아요. 너무 예쁘고 그게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색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되게 유명한 그런 저희가 많이들 아는 뭐 디즈니나 이런 데 시리즈가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느낌 정도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 유화나 유럽의 회화 스타일을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그렸다라고도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그때 함께 나오는 음악 중에 Once Upon a December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고 제가 진짜 항상 매년 그 리캡 해가지고 노래 많이 뭐 들었는지 찾아보면은 이 노래가 거의 항상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도 들어요. 지금 다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특히 약간 남성분들한테 공주 나오는 영화 보라 이러면은 별로 안 땡겨 하실 수 있는데, 보면은 그 그림 자체에서 오는 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실화는 아니에요, 아나스타샤가.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시대적인 배경과 스토리의 그 초반의 스토리는 나름 실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러시아 황제의 마지막 가족 중에 딸 의 이야기. 근데 그 뒤에 여기 아나스타샤에서 그려낸 부분은 당연히 허구의 이야기지만 그런 배경적인 거를 갖고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지금 와서도 너무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넘어가서 영화가 그냥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의 그냥 다 만들어진 구성이 완성된 영화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하나하나 요소들 보면 뭐 BGM 또는 뭐 색감, 미술, 패션, 촬영, 뭐 시나리오, 연출 뭐 너무 많잖아요. 혹시 김씨님이 유독 눈이 가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영화를 보실 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유독 신경이 많이 좀 쓰이는 부분은 영화를 배워서인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요소를 다 보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시나리오, 촬영구도, 미술, 배우 연기 뭐 등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꼽자면 OST랑 편집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어쨌든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영화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음악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의 음악으로 인해 그 영화를 기억하기도 하고 장면을 기억하기도 하니까요. 제가 영화 음악으로 기억하는 것을 예로 말씀드리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OST가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분이 부른 OST가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배 위에서 팔을 벌리고 서로 의지하는 그 사랑을 느끼는 두 남녀의 모습이 떠오르고는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로 말씀드리면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비 오는 날, 이레네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겉옷을 쓰고 학교를 뛰어다니는 남녀의 모습이 나오면서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그 가수분들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영화 속 장면, 그때의 기분, 때로는 그때의 날씨까지 기억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T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 편집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계속 보면서 네. 직업병이 좀 약간 심해질 때는 지나가는 장면 개수를 세요. 오. 그래서 장면 개수가 몇 개가 지나가는지 세기도 하고, 또 음악이나 다른 사운드에 편집 장면이 넘어갈 때 딱 얻어 걸리는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 번 돌려보기도 하고.
이게 영화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영화 실제 촬영하는 데 가보면 이게 분명히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씬인데 그거를 카메라가 들어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을 한 번만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막 여러 각도로 다 따로 찍고 이러다 보니까 그 씬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을 찍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또 편집 이런 거를 또 눈여겨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오. 구도에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자르고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느냐, 뭘 더 보여주겠느냐, 어려운 부분이죠.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BGM, 말씀하신 거에 그 타이타닉, 제가 알기로 그분이 캐네디언이시거든요. 캐나다 여자 가수신데 그분이 라이브를 하는 장면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볼 때마다 그냥 저도 그 팔 벌려져요. 자동으로. Heart will go on.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와, 약간 진짜 약간 레전드 장면이니까 지금까지도. 맞아요. 그러면은 쿠리님은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어떤 부분이 특히 더 눈에 들어온다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저 일단 무조건 스토리. 스토리. 그리고 OST? 애니메이션 영화면 작화. 음. 그거 아니면 이제 막 진짜 막 사람들 나와서 연기하는 거면 잘은 모르는데 원테이크가 그렇게 간지나더라고요. 그거는 촬영하시는 분들도 소름을 돋아 하시는 부분이라고. 근데 약간 그렇게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셔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옛날에 라라랜드 네. 그게 초반에 고속도로에서 찍은 게 원테이크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소름을 되게 돋아하시면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그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계속 스토리를 올리시더라고요. 촬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또 영화인들에게는 또 큰 희열을 주는 포인트인가? 라고 그냥 간접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적인 부분, 그러니까 네. 스토리적인 부분을 되게 약간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약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약간 답답하게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 약간 사람 막 쫄리게 하는. 저 오픈 엔딩 되게 싫어해요. 아, 진짜요? 저 약간 오픈 엔딩. 짠하고 영화가 끝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은 약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뭔데? 하고서 이제 막 결말 찾아보면은 열린 결말이에요 이러면 야 그딴 게 어딨어? 약간 결말이 되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테러처럼 네. 이제 그러니까 미국 그 백악관이랑 이쪽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랑 그 군인들이 막 옴니버스식으로 나와요. 그 상황을 한 막 10분에서 15분의 되게 단축된 시간을 한 편 한 편씩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폭탄 같은 미사일이 북한 쪽이랑 뭐 어디서 날라온다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결말이 없다고요? 결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다 진짜 막 손 꼭 잡고 할 수 있어, 버티자 이런 식으로 하고 다 그렇게 하나 끝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같은 15분대를 다른 사람들 포지션에서 보여줘요. 그렇게 하고 한 4-5팀이 나오거든요. 네. 끝나요, 그렇게. 그러면 당연히 터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거를 초반에 볼 때 지인한테 와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봐라, 이거 흥미진진하다. 그래서 제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제가 지인한테 안 봐도 될 것 같다. 끝이 없다. 근데 끝이 어쩌면은 너무 비극이라 안 보여준 걸까? 아니면 그 영화 감독이 아예 의도한 게 그 상황이 진짜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답을 이뤄낼 수 없는 뭔가 그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왜냐면 인터뷰 장면이나 이런 건 안 봤어요. 근데 초반에 약간 흥행을 하려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은 순위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추천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오픈 엔딩. 근데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막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내 작품이야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럼 너의 작품의 결말을 왜 우리한테 생각하라 그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이해는 돼요. 네, 너의 스토리인데 왜 엔딩을 왜 우리한테 알아서 생각하라 그러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 시나리오 같은 거 저도 막 심심할 때 예전에 적어본 적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엔딩인 거예요. 그래서 매번 생각한 게 이거 시리즈로 만들어야 되나? 엔딩 안 나게 계속 이을까? 막 이 생각도 했을 정도로.
근데 그때 마음은 약간 이 상대가 엔딩을 여러 개를 답을 유추하게끔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긴 했었어요. 이해는 가요. 근데 충분히 우리 그 시청자 그걸 보는 관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씨님은?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자면 어쨌든 연출하시는 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픈 엔딩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결말이 있어도 보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픈 엔딩의 약간 목적 같은 경우는 그 연출자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니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길 원했기 때문에 결말을 열어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저는 욕심인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정말 욕심을 다 담은 영화기 때문에 오픈 엔딩으로 끝내는 게 맞는 거죠. 예전부터 네. 제가 쓰던 막 소설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과학 이야기가 반영된 SF 소설이었는데 엔딩을 지금까지 못 냈어요. 아, 연재 중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챕터를 연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읽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궁금하다는 사람한테 옛날에 몇 번 보여준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엔딩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엔딩이 이런데 어떤 것 같아라고 하면은 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철학적이에요. 제 그 엔딩이.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게 맞냐? 저걸 선택하는 게 맞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오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보는 사람 이제 너무 답답해. 그쵸. 궁금하잖아요. 네. 그 옛날에도 막 요즘에는 막 결혼하는 장면 많이 끝내주시잖아요. 옛날에는 결혼도 안 해. 그냥 커플 되고 우와 하고 끝나. 엔딩을 내줘 엔딩을. 가족이 된 걸 보여달라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BGM은 저의 당연히 1순위인 것 같고 애초에 사운드적인 부분을 저는 진짜 관심이 워낙 많았어서 BGM 관심 많은데 보통 영화를 볼 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음악 감독이 계세요. 한스 짐머라고 오케스트라단을 이렇게 아예 지휘를 하시면서 음악 연출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콘서트도 갔다 왔어요. 한국에 내한 오셨을 때. 정말 벅찬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분의 음악을 좋아한 게. 우선 인터스텔라, 듄, 뭐 너무 많은데 그 인셉션? 그것도 하셨고 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한 줄 모르고 보다가도 그분의 음악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면 진짜 맞는 거예요. 그 풍을 되게 잘 표현하시고 진짜 공부할 때 들으면 최고. 몰입이 장난 아니에요. 뭔가 집중할 때. 왜냐면 보통 심오한 영화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같이 심오해져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또 BGM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아하고 가사가 있는 것들을 특히 좋아하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또 눈여겨보는 거는 조명. 그런 색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명을 썼는지 이런 거는 당연히 무대에서 더 잘 보이는 게 사실이라 뮤지컬 같은 거나 연극을 볼 때는 그런 것밖에 안 보거든요, 진짜. 어떻게 하면은 저게 그림자가 저렇게 안 생기고 잘 표현이 됐지? 이런 걸 보는데 영화에서 특히 최근에 봤던 아까 말씀드린 조커 있잖아요. 조커 영화를 봤을 때 제가 그거에 홀리게 됐어요. 제가 사실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미국에. 딱 조커 배경이 되는 그 촬영지도 심지어 제 집 근처에서 찍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분위기랑 어둑어둑한 거를 너무 어둡지 않으면서 사람의 내면을 되게 표현하는 색을 잘 구현해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흥미롭게 눈이 가더라고요. 일반적인 영화에선 잘 안 보이고 뭔가 미술적인 부분 또는 색감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영화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영화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매번 영화를 볼 때 그것만 본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걸 주로 가끔 이렇게 눈에 띄면 완전 빠져든다. 그 영화에. 그럼 이번에 약간 장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로맨스, 멜로, 공포, 스릴러, 뭐 예술 영화, 다큐멘터리도 있고 또는 완전 웃긴 그냥 코미디로만 구성된 영화들이 있으니까 혹시 어떤 장르를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영화를 좋아한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김씨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좋아해서 뭐라고 이렇게 딱 특정은 못하겠지만 요즘 제가 본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이 계세요. 그 감독님의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 기에르모 델 토르 감독님이라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심이 잘 없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는 있는데 이 감독님이 만들어내는 영화 자체에 나오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대부분이 판타지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하셨거든요. 연출을.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쉐이브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이랑 파네미로 피노키오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랑 최근에 본 거는 프랑켄슈타인. 이 모든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인데요. 제가 생각보다 이분의 영화를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볼 때마다 빠져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 대부분이 판타지나 SF, 사랑의 장르를 좀 많이 섞어서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셔서 허구적인 상상력? 그런 것들을 자극하기에 되게 좋은 영화고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그 영화만을 딱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호기심 천국인 저로서는 조금 제 상상력과 호기심이 자극되는 거에 있어서 나오는 그 도파민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영화들이 약간 전설 같은 느낌, 상상 속에만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한 게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그쵸. 쉐이브 오브 워터 같은 경우는 저는 자막 없이 봤어요.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약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쉐이브 오브 워터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의 사랑이 아니고 네. 사람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 어인이 나와요. 네네. 그 어인과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언어를 가진 두 체계가 네. 사랑을 느껴가는 과정이 나와요. 천천히. 빠져든다. 네. 물과 그 여자와 어인의 그 관계 속에서 주변에서 관찰하는 그 관찰자들과의 함께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사랑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주제를 정확하게 던져주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자체를 자막 없이 봤어요. 자막 없이 그냥 언어만 듣고 화면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센세이션해서 이 영화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고 파네미로는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오피리아라는 여자아이가 나오죠. 그쵸. 그 여자아이가 열쇠 세계를 찾아가면서 겪어나가는 약간 탐험, 모험 이런 신비로운 환경 속에 처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로테스크한 그런 분위기에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공포심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거. 또 역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 피노키오 같은 경우는 동화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던 그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기에르모 델 토르 감독만의 방식과 연출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만든 영화. 약간 성인이 보기 네. 좋은 애니메이션으로 그렇죠. 만들어내셨잖아요. 네, 성인이 뭔가 보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 딱 좋은 그런 피노키오를 만드셨고 프랑켄슈타인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감독님께서 연출하시는 방식대로 하시다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이 어떻게 보면 원작이 있잖아요. 책이라는 원작이 있고 유명하게 또 뮤지컬이 또 유명하기도 하고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영화로 또 만들어졌을 때 예전에도 뭐 프랑켄슈타인이 영화로도 되게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영화를 공부하면서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과거를 많이 봤지만 기에르모 델 토르 감독님께서 만든 프랑켄슈타인이 저한테는 조금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모습과 감독님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미술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미술적인 요소들의 세팅 생각보다 자세하고 생각보다 디테일해서 놀라실 수도 있지만 보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영화를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분위기를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깊게 빠져들게 하는 분위기? 네. 그게 정말 매혹적이게 확 들어가서 진짜 그 영화와 한몸된 것처럼 딴 데 집중이 팔릴 수도 있는데 한눈 팔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보면 끝까지 가는 영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몰입도가 진짜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화 원작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또 연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감독님들이. 어떤 연출자가 어떤 식으로 영화를 또 해석했는지에 따라서 영화들이 또 다 다른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커도 조커 시리즈도 진짜 많고 옛날부터 많았는데 전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위키드 같은 것도 보면 오즈의 마법사처럼 아예 그 공주에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아예 그 마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누구의 시점으로 들어가느냐.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 거를 내가 이미 한번 본 거라고 해서 안 보는 것보다는 또 봤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되게 재밌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쿠리님은 어떤 장르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장르가 딱히 없더라도 나는 이런 풍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좋아하긴 하는데 굳이 고르자면 이제 스릴러, 뭐 SF, 액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싫은 건 있어요. 어떤 거죠? 저 정말 대놓고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 호러물 싫어해요. 약간 음. 에일리언 나온다. 근데 막 약간 호러 요소다. 이건 괜찮은데 그냥 대놓고 막 귀신의 집에 갔어요. 약간 막 귀신 나와요. 이거는 좀 컨저링 같은 거. 좀 굳이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저번에 귀신 얘기할 때 어떻게 근데 웃긴 게 다 보긴 했어요. 진짜요? 끌려갔어요. 끌려가거나 강제로 집에 틀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SF나 뭐 다른 많았잖아요. 네. 장르 때 웬만한 거 다 좋아하신다고. 그중에 생각나는 또 다른 영화 하나 있으세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봤나? 폴 머식이었는데 이제 어떤 전기탑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아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좀 네. 답답한 거 좋아해요. B급 영화 같은 느낌. 네네네네네. 답답한 거. 네, 그래도 그 결말도 있고 약간 너무 답답하긴 한데 이제 집에서 보니까 빨리 감기 살짝 하고 그런 맛으로 보는 거 좋아요. 나름 무서운 건 싫어하지만 초조한 건 즐긴다. 네. 의외예요. 저는 초조한 거를 못 버티는 사람이라서 저는 다 스킵해요. 엔딩을 보고 다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 좋은 습관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예능 같은 거나 이런 걸 봐도 네. 꼭 컴페티션 하는 것도 저 엔딩 보고 다시 봐요. 근데 뭔지 알긴 마음이 해요. 너무 불편해서 보고 봐야 진짜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네. 잔인한 거 좋아합니다. 잔인한 거. 고어물. 어떤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소우가 있죠. 근데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안 나오지만. 네, 그렇게 무서운 게 귀신의 무서움이랑 좀 달라가지고 그쵸. 심리적인 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무서움이 나오는 영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 네, 그냥 모호함. 얼굴 찡그러지는 하는 것들 그쵸. 그런 건 괜찮아요. 재밌게 봐요. 그러니까 몰입에는 최고의 도움이 되는 영화들인데 우선 귀신만 아니면 다 된다. 네.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오, 근데 보통 그러면 한국 영화 많이 보세요? 아니면 해외 영화 많이 보세요? 저는 해외 영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보다는. 한국 영화를 보게 된다면은 약간 그냥 범죄 관련 아니면 사랑 이야기 이런 것만 거의 한국 걸로 보지 나머지는 다 해외 거 보는 것 같아요. 해외 거 중에 특별히 어떤 나라 거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 네. 혹시나 저는 그냥 넷플릭스에 있는 거. 이렇게 순위표 봤을 때 저것 좀 재밌겠네 하면은 봐요. 요즘 그 순위표 되게 중요해요. 진짜. 네. 그 영화인들이나 드라마 뭐 여러 가지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순위표에 진짜 연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보면은 또 소외당한다고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르를 딱 꼽아 좋아한다 이런 건 없는데 SF 진짜 약간 언제 봐도 재밌는 것 같고 판타지적인 거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왜냐면은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해리포터 광팬으로서 저도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상상을 정말 최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영화들 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고 SF 중에서는 인터스텔라 진짜 좋아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블랙홀에 들어가서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분도 많이 공부를 하셨다, 연출하시는 분이 공부를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상상이 도달할 수 있다는 그 경지까지 간 게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딱 말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다큐멘터리 영화랑 드라마를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막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서 풀어나간 그런 회차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데 많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보면서 그때 딱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다. 공부도 하면서 그러니까 지식도 쌓이면서 눈도 행복하다. 이런 느낌? 네.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해요. 두 분은 약간 현실적인 영화를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게 섞여 있는 게 더 재밌긴 해요. 김씨님은요? 저는 좀 더 비현실적인 게 즐겁지 않나. 역시나. 아까 상상력의 자극에 대한 그게 충족이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해리포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거의 뭐 볼 수 있을 때 계속 보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약간 오디오북처럼 틀어놓고 자요. 저도. 아니, 영화는 안 틀어도 음악은 진짜 끊임없이 듣는 것 같고. 저는 영화를 그냥 아예 틀어놓고 오디오북처럼 그 자장가 삼아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 망토랑 지팡이 있거든요. 나중에 다 같이 그거 한번 모여서 해야겠다. 제가 빌려드릴게요. 저 머리띠도 있고. 오. 이거 많거든요. 그러면 두 분은 언제 보통 영화를 보세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오늘 나 좀 약간 분위기 있다? 아니면 아니면 약간 무드 있다? 아니면 진짜 방해 없이 있고 싶을 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친구랑 노는데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 나는 영화 끌리는 것 같다. 김씨님? 저는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약간 기분의 변화로 보는 건 거의 없고요. 그냥 시간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잠들기 전에 보는 거를 좀 좋아하고 이유가 어두워야 돼요. 제가 어두운 데서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게 또 맛이죠. 네, 집중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어두울 때 보고 또 날씨 관련돼서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비 올 때 생각나는 영화 있고 눈 오거나 눈이 와 있을 때 그 쌓여 있는 거 보고 싶은 영화가 또 생각날 때도 있고 또 약간 특별한 날일 때 보고 싶은 그런 영화가 있기도 하니까 그거 볼 때 약간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맞죠, 좋아지는 맞죠. 것 같아요. 그런 날씨에 어떤 영화를 볼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미 너무 설레. 그쵸.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요. 그게 또 이런 거 약간 계절도 타지만 시즌도 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이제 그런 행사 있는 시즌, 뭐 네. 크리스마스, 그쵸. 뭐 이럴 때 나홀로의 집 약간 이런 거. 케빈 보러 가야 되고 폴라 익스프레스 이런 거 보러 가야 되고. 케빈은 안 늙어요. 저희 마음속에서. 맞아. 진짜 또 보러 가야겠다. 어떡해. 그러면은 쿠리님은 언제 보통 영화를 보시는 것 같으세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자기 전에 그리고 군것질하고 싶을 때 오. 팝콘 먹고 싶을 때 특히 오. 그러니까 맞지, 팝콘 맞지. 먹고 싶다? 근데 좀 합법적으로 맛있게 먹고 싶은데 이러고 그 이제 영화 하나 딱 틀어놓고 아니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영화를 볼 때 나는 꼭 같이 먹는 음식이 있다. 쿠리님 뭐 있으세요? 팝콘 말씀하시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캐러멜 팝콘 캐러멜 팝콘. 그리고 이제 조금 뭔가 더 먹고 싶다 하면은 이제 오징어 버터구이. 그럼 약간 시키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본다. 집에서 볼 때는 팝콘만 편의점에서 사와서 먹는 것 같아요. 김씨님은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혼자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집중이 잘 되는 밤에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마실 거 정도만 있지 뭔가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난다거나 제가 뭔가 이렇게 오물오물거리고 있다거나 다른 그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아예 배제시키고 보기 때문에 네. 오로지 영화만 봐요. 저도 이럴 때 있었어요. 예전에 그 한창 사운드 쪽 막 이렇게 관심 있어서 옆에 누가 팝콘 먹는 소리도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맛있게 먹고 요즘에는 그 CGV나 이런 데에서도 배달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꼭 팝콘을 미리 시켜놓고 영화를 시작을 해요. 아예 그리고 저는 신나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보는 것도 워낙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예 영화를 보자라고 한 날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이것저것 준비를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꼭 봐야 되는 그런 안 좋은 것도 있기는 해요. 좋은 거는 세면 안 돼. 꼭 봐야 돼 이날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치즈 팝콘 진짜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 약간 그 오리지널 팝콘이나 이런데 버터 녹인 거 샥 뿌려가지고 먹는 거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맛있겠다. 오늘 그 영화 보면서 먹어야겠다. 두 분이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짠단짠으로. 근데 보통 영화 볼 때 팝콘 먹는 양이 시작하기 전에 절반 이상 먹고 시작하고 나서 이제 거의 안 먹다가 이제 마지막 엔딩쯤에 이제 아까워 이러면서 몇 입 먹고 버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양이 너무 아까워요. 그거 진짜 다 먹을 수 있나 모르겠네. 그냥 다 먹고 싶다. 그러면 영화 한번 추천해 주실래요, 여러분? 추천?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볼만하다. 약간 좀 즉흥이거든요. 저도 지금 다른 거랑 연결을 하려고 하다가 아, 영화 추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7번 방의 선물 아 보셨어요? 영화관 가서 봤죠. 봤어요. 저도 저도요. 영화관에서 봤어요. 저 그때 소개팅 처음 받은 날이었는데 소개팅 처음 하던 날이요? 네? 남소 받고 네. 고등학교 때였나? 그랬는데 남소 받고 이제 영화관 데이트 갔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휴지로 눈을 닦았는데 나오니까 휴지 쪼가리들이 눈에 붙어 있어가지고 어떡해. 근데 정말 그만큼 슬펐어요. 그거 진짜 시작부터 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이 영화는 그냥 나 대놓고도 울린다. 맞아.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맞아. 보기 딱 좋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그거 다시 못 보겠어요. 그 눈매콧물이 또 다시 나. 네. 아니, 그리고 그게 이게 슬플 때, 그러니까 저는 슬픈 영화 너무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네. 다시 보려면 싫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픈 게 인위적인 걸 알고 나면 안 슬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걸 알고 나면. 그래서 오히려 진짜 슬프게 만들었던 영화가 그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시오인가 마세요인가 하여튼 그 다큐멘터리 영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반에서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떡하지? 시작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전 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생각나면서 막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지금도 가끔씩 매번 보는 건 아닌데 한 번씩 볼 때마다 알면서도 슬픈 것 같아요. 현실이니까. 그죠. 슬픈 영화 얘기하셔서 생각난 건데 저는 울고 싶을 때 보는 영화가 있어요. 뭐예요? 그 고등학교 때 학원 다닐 때 안 울 것 같이 생긴 수학 선생님이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걸 보고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뭔데? 너 너무 궁금해.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생겨가지고 우셨다고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데요? 했더니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몰랐던 사람이고 네네. 누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얘기를 하셨길래 봤어요. 봤더니 손예진 나오고 뭐 정우성 나와요. 이쁜 남자 여자 둘이 나오는데 둘이 막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부부가 되고 막 이래요. 난리가 나요. 근데 갑자기 스포 해도 돼 이거 근데? 갑자기 손예진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왜냐면 이 부분 보세요. 너무 스포일 것 같아. 보세요. 보셔야 되고 제가 이걸 봤을 때 운 이유는 그 여자가 앓고 있는 그 병이 있어요. 이거는 뭐 줄거리에도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 앓고 있는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뭔가 발생되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펑펑 울고 볼 때마다 펑펑 울고 아는데도 보고 또 울고 계속 울어요. 너무 슬퍼서 진짜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울어야 막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걸 틀어요. 틀고 보면서 우는 그 타이밍에 미친 듯이 울어요. 그렇게 해서 좀 해소를 하고 털어버리는 그런 저의 약간 해소가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저희 할머니가 알았던 병과도 관련이 있어서 아이고. 그래서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네네. 저는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영화 중에 원카. 그 원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그 뒷이야기의 원카. 프리퀄 같은. 네, 그것도 아. 뭐 많아요. 연출 작품이 많은 감독님들이 예전부터 하셨던 작품들이 있고 이런데 제일 최근에 나온 걸 봤었으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영화가 그 어린 시절에 우리들의 꿈과 그거를 실현할 때 나오는 되게 현실적인 그런 장벽들 있잖아요.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 조금 더 순수하고 우리가 원했던 방향을 잊지 말고 나아가 볼까라는 식으로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거기 나오는 노래들도 너무 좋고 지금도 가끔씩 약간 힘들거나 내가 꿈을 이룰 것만 같을 때 그 영화 노래랑 그 영화를 봐요. 그러면은 뭔가 함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연기도 잘해주셨고 거기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그리고 그 음악에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함께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진짜 함께 갈 것만 같은 마음이 막 새록새록
생겨나서 누구는 너무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허구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래 꿈꿨던 거는 모든 게 현실을 알고 꿈꿨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추천하고 싶어요. 네, 어른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이미 아직도 그 꿈속에서 잘 나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도 어떤 영화에 관심이 많고 어떤 영화를 보실 때 즐거운지도 저희 또 궁금하니까 뭐 이렇게 댓글이나 이제 코멘트 남겨서 저희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영화가 진짜 단순한 취향 이야기를 넘어서 음악, 미술, 패션, 촬영, 연출, 시나리오까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너무 많은 분야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주제들도 그냥 수다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씩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또 이런 의미도 있다. 라는 식으로 지식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저희 어사지간이 다음에 또 나올 이야기들에서도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중에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김씨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영화를 배우고 느끼던 그 시절의 저를 다시 마주한 것 같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영화가 나에게 이런 의미였구나를 상기시킬 수 있었고 영화가 지닌 힘은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누군가의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기도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의 손을 내밀기도 지친 삶에 잠시 숨을 틔워주는 호흡기가 되어주기도 보고 싶은 가족을 추억하며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는 그런 무한한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실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특별한 의미를 담은 영화 하나가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그러면 쿠리님의 오늘 소감은 어떠셨을까요? 되게 두 분이 영화에 대해 되게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와 신기하다 하면서 봤고요. 저처럼 되게 그냥 영화를 그냥 심심할 때 보는 잠깐의 재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우와 신기하다, 우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보냈던 것 같고 오늘 집에 가서 영화 한 편 깊게 보고 잘까 봐요. 맞아요. 결국 어떤 한 영화를 봐도 동일한 영화를 봤더라도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인생을 각자 살아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는 다 다른 거고 그냥 단순하게 즐겁고 또는 이걸 정말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방식으로 또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영화고 예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영화는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하면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이 지금 너무 많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집 가면서도 하나 딱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영화 한 편 같이 보면서 맛있는 팝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색한 4인 치즈배들의 시간 어사지간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